제 나이 33.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려왔던 꿈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2년 전 우연한 모임에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애는 점점 어려워졌고 사람을 믿는 건 더 어려웠죠. 하지만 그런 시기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상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따뜻하고 믿음직한 눈빛에 끌렸습니다. 그 사람은 대기업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 하나하나에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났죠.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믿음직한 남자였습니다. 퇴근 후 늘 먼저 연락해 오늘은 힘들지 않았냐 묻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외우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손을 내밀어 주던 사람이었죠. 저희의 연애는 잔잔하면서도 달콤했어요. 그는 늘 저를 배려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 줬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힘든 기색을 보이면 그는 마치 기사처럼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래 이런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저희를 부러워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축복이 끊이지 않았죠. 6개월쯤 만났을 때 그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주저하던 저에게 그는 난 너만 있으면 돼. 다른 건 내가 책임지게.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숙이 들어왔죠. 지쳐있던 저는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로포즈는 평범했지만 그 진심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평생 너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믿음직스러워서 저는 주저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고 우리의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양가 상견례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끝났고 결혼 날짜도 금방 잡혔어요. 친구들은 너무 급하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믿었어요. 사람을 오래 본다고 해서 더 잘 아는 건 아니라는 걸 지난 연애들에서 충분히 배웠으니까. 그는 강남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하자고 했고 저는 작은 살림만 준비했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는 대부분의 준비를 혼자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4년 4월에 화창한 어느 날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짱을 끼고 걷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긴장한 듯 손이 떨리던 그가 제 손을 꼭 잡았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았다고 확신했어요. 저는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요. 결혼 후의 신혼생활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지만 그는 점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야근이 잦아졌다고 했죠. 하지만 그의 설명은 늘 모호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 어떤 팀원과 일하는지. 구체적으로 묻는 제 질문에는 늘 복잡한 일이라 설명하기 어렵다며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가끔 밤 늦게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SNS는 비공개였고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생겼고 카드 명세서에는 제가 모르는 결제 내역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분명 월급이 많은 대기업 팀장이라고 했는데 결혼 후 생활비를 댈 때마다 늘 지금 잠깐 현금이 묶여 있다거나 투자한 곳에서 회수가 늦어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생활비의 일부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는 웃으며 결혼하니까 너무 날 의심하는 거 아니야? 일할 때 건드리지 말라니까. 그 말들이 점점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믿었기에 망설임 없이 제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잠깐 어려움이 있겠지. 곧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두 번째 달이 되자 그의 행동은 더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그는 늘 초조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몸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았고 전화가 오면 방에 들어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신혼집이라고 했던 그 강남 아파트의 우편함에 이상한 독촉장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겉봉투에 적힌 대출금 상환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반복적으로 걸려오길래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 받았어요. 지금 씨 맞으시죠? 남편분한테 빚 독촉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왔어요. 남편에게 빚이 있다고?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빚이 있냐 물었을 때 남편은 표정이 굳었어요. 순간 당황한 티가 확 드러났을 만큼. 그때 저는 내가 모르는 그의 삶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그가 다니던 대기업. 그는 이미 결혼하기 몇 달 전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팀장이라는 직함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둘째, 신혼집이라고 했던 그 아파트의 전세 계약서. 명의는 남편이 아닌 전혀 모르는 제3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그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라고 속여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전세금 일부도 이미 밀려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셋째, 진짜 충격은 그의 본명조차 제가 알고 있는 이름과 달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꿔가며 여러 사람의 돈을 빌리고 가끔은 잠적하며 그 패턴을 반복해온 사람. 제 결혼은 그 패턴의 일부였던 거죠. 제가 알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믿었던 그의 모습은 정교하게 짜인 연극의 가면이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제 결혼, 저희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단지 그가 저를 속이기 위한 장치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부유한 배우자를 원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저의 돈과 마음, 그리고 저의 미래까지도 그의 사기극에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울었어요. 분노, 배신감, 두려움.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웠던 건 제가 사랑했다고 믿은 시간 전부가 단 한순간도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따지자 그는 비굴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잠깐 어려운 것뿐이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사랑해서 그랬어. 널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속이려는 사냥꾼의 속삭임이었죠. 저는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3개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가장 달콤한 꿈을 꾸었고 가장 잔인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았고 친구들은 거의 달려오다시피 저를 도와줬어요. 그동안 저 혼자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더 이상 이 거짓된 관계를 끌고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기 결혼, 채무 문제 등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에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 던지던 그 순간 제 손가락이 떨렸던 건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텅 비어버린 제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도시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다가 처음으로 깊게 들이마신 것처럼.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빨리 믿었고 너무 예쁘게만 보고 싶어 했던 제 마음을 조금 안아주기로 했어요. 다시는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 실수는 제 잘못이 아니었으니까. 결혼 3개월 만에 이혼. 사람들은 저를 안타깝게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쉽게 결혼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 달콤한 독국물에서 벗어난 것이 천만다행이니까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 신뢰, 그리고 적지 않은 돈까지도요. 하지만 저는 나 자신을 다시 얻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은 겉모습으로, 자상함으로 혹은 빠른 결혼 이야기로 절대 구분되지 않아요. 진짜 위험한 사람일수록
놀라울 만큼 다정하고 놀라울 만큼 빈틈이 없습니다. 결혼을 서두르자고 할 때는 이유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의 직업, 재정, 가족 관계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전의 문제입니다. 의심이 든다면 의심하는 내가 문제라고 스스로를 압박하지 마세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현실을 함께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해야 합니다.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 어떤 사람도 제 삶을 그렇게 쉽게 망가뜨리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